당뇨 전 단계라는데 올리브유 먹어도 괜찮을까요? 공복 혈당이 너무 높은데 올리브유 괜찮을까요? 아무래도 요즘 당뇨이신 분들도 굉장히 많고 당뇨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걱정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당뇨 해방 일지라는 유튜버 분이 30일간 공복에 올리브유를 먹고 일지를 기록해 놓으신 것이 있어서 함께 보고 싶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이분 일단 운동은 전혀 하지 않으시고요. 오전 10시에 올리브오일 한 큰술 그리고 계란 정도 드시고 저녁은 일반식으로 6, 7시 이전에 마무리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의도적이진 않지만 16대 8 간헐적 단식을 하고 계시고 이렇게 관리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이런 루틴이 있었는데 올리브오일만 추가해서 드시면서 공복 혈당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체크해 보시고 계십니다. 1일차에 118에서 좀 왔다 갔다가 좀 있었지만 뭐 좀 술도 드시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48일차에 90으로 완전히 떨어졌습니다. 100 미만이 공복 혈당 정상 수치니까 당뇨 전 단계에서 한 달 반 만에 정상 수치로 떨어진 거죠. 왜 이렇게 됐을까요? 결국 고작 올리브 오일 먹었다고 이렇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좀 설명을 드리자면요. 먼저 올리브 오일이 혈당 반응 자체를 감소시켜 줍니다. 혈당 스파이크를 막아주는 보호막 역할을 하는 거죠. 엑스트라 버진 고혈당 지수 식사에 대한 혈당 반응 감소에 대한 연구에서는 제1형 당뇨병 환자 13명을 무작위로 한 교차 연구에서 고혈당 지수 식사에 대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추가했을 때 식후 혈당 반응이 현저히 감소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버터나 저지방 식사와 비교해서 올리브 오일을 복용했을 때 식후 3시간까지 혈당 상승폭이 현저하게 감소되었고요. 6시간 이후 혈당 모니터링 결과 올리브 오일의 혈당 조절 효과가 입증되었습니다. 그리고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이 건강한 대상자의 식후 혈당과 LDL 콜레스테롤과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에서는요. 건강한 성인 25명을 대상으로 한 교차 연구 설계에서 지중해식 식사에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10g을 추가했을 때 식후 2시간 혈당과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개선되었습니다. 그리고 DPP-4 활성 감소와 GLP-1 증가를 통한 혈당 조절 메커니즘이 확인되었습니다. GLP-1은 이제 유명해서 다들 아시죠? 그 위고비가 증가시켜준다는 호르몬입니다. 많은 분들이 위고비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위고비는 유럽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시력 상실이나 이런 이슈들도 있고 부작용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올리브 오일을 드시면서 자연스럽게 혈당 관리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걸 억지로 증가시키려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뭐든지 이렇게 억지로 하려는 거는 문제가 일으킬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올리브 오일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그리고 올리브유에 올레인산 성분이 인슐린 저항성을 아주 빠르게 개선시켜 줍니다. 심혈관 인슐린 저항성 및 초기 후기 세포 동맥경화 과정에 대한 올레인산의 보호 역할에 대한 논문에서 올레인산이 팔미트산이나 TNF-알파에 의해 유도된 심혈관 인슐린 저항성에 대해 보호 효과를 나타낸다는 것을 심근세포, 혈관 평활근세포, 내피세포 실험을 통해서 증명했습니다. 올레인산은 인슐린 저항성을 예방하고 염증성 사이토카인에 대해 내피세포 기능 장애를 개선하며 혈관 평활근 세포의 증식과 세포 사멸을 감소시켜 동맥경화 과정을 완화시킵니다. 마지막으로 엑스트라 버진이 공복 혈당 장애 환자의 식후 혈당 및 지질 프로파일 개선 연구에서는 공복 혈당 장애 환자 30명을 대상으로 한 교차 설계 연구에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이 10g이 포함된 식사 후 혈당 감소, DPP-4 활성 감소가 관찰되었습니다. 동시에 인슐린과 GLP-1 수치가 유의미하게 증가하여 올리브 오일이 인크레틴 상향 조절을 통해 전 당뇨병 환자의 식후 혈당과 지질 프로파일을 개선한다는 것이 최초로 입증된 연구입니다. 몇 가지 논문을 살펴봤는데요. 올리브 오일 한 스푼만으로도 이렇게 변화가 큽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더 제안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었어요. 이분은 공복 혈당에만 집중하셨지만 체중 감량과 건강을 같이 가져가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올리브 오일의 양을 늘리는 것입니다. 40ml까지요. 40ml는 소주잔 8부 정도 됩니다. 너무 많은 것 같은가요? 지중해식 식단 관련 연구 논문에서는 40ml를 하루 권장량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는 올리브오일의 항산화 성분을 최대한 끌어올려서 몸의 염증을 제거해주고 위장의 유해균을 없애주고 유익균을 활성화시켜줍니다. 이게 잘못된 식탐을 바로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가장 문제인 식습관을 바로잡을 수 있고 지금까지는 엉망으로 살았지만 더 이상은 엉망으로 살고 싶지 않은 그 마음을 줍니다. 더 이상 엉망으로 살 수 없는 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저의 사악한 계획입니다. 엉망으로 살 수 없는 몸을 만드는 거. 그리고 올리브오일 40ml 복용하면 몸이 탄수화물을 에너지로 사용하는 몸에서 지방을 에너지로 사용하는 몸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피로감이 몰려오고 잠이 쏟아지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데 평소에 잠을 많이 못 주무신 분들, 평소에 피로가 쌓이신 분들은 이때 더 극심한 피로를 느끼게 됩니다. 그거는 몸이 제정신을 차려서 잠을 자야 된다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전까지는 커피나 각성제 이런 걸로, 카페인 이런 걸로 몸이 제정신을 못 차리고 있던 건데 이제 제정신을 차리게 된 것입니다. 잠을 충분히 주무셔야 합니다.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뭔가요? 살은 지방이 아니라 염증 덩어리입니다. 이게 단순히 살 뺀다고 표현하지 마시고 염증을 없앤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야 방향성이 더 명확해집니다. 그냥 단순히 살 빼는 것이 아니라 내 몸에 염증을 빼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살 빼는 그냥 굶고 이런 게 아니라 생활 습관 자체를 개선하고 건강하게 만들고 그로 인해서 체중 감량도 되는 것입니다. 건강을 얻게 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염증 빼는 거 아셨죠? 많은 분들이 부모님이 당뇨 있으시면 나도 당뇨가 오겠거니 하고 생각하십니다. 가족력이라는 게 있죠. 당뇨가 유전적이라는 거는 맞는 말이기도 하고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버드에서 13년간 연구를 했었는데 유전적으로 당뇨 위험이 높은 사람도 이 5가지만 제대로 지키면 당뇨 발병률이 무려 80%가 감소한다는 것입니다. 그 5가지는 올바른 식습관, 규칙적인 운동, 금주, 금연, 그리고 적정 체중 유지입니다. 이 5가지를 한 번에 다 하려면 어려우니까 가장 쉬운 거 한 가지만 해보세요. 바로 제가 추천드리는 것은 올바른 식습관입니다. 올바른 식습관의 시작은 바로 올리브유 40ml 복용입니다. 왜냐하면 올리브유를 먹었을 때 장이 개선되고 식탐을 제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올바른 걸 먹을 수 있게 되죠. 이게 그냥 올리브유 안 드시고 하려고 하면 너무 힘듭니다. 당과 탄수화물에 이미 젖어 있기 때문에 이 유해균들이 당과 탄수화물을 먹으려고 막 이게 너무 뇌에다가 신호를 보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올리브유로 먼저 내 장과 장의 유해균을 먼저 없애고 유익균을 늘리고 그 후에 식이욕 조절을 한 다음에 내 건강한 걸 먹었을 때 더 효과가 쉽고 극대화되는 것입니다. 아셨죠? 이렇게 시작하시면 나머지 5가지를 모두 하실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 힘 없이 5가지를 다 하시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건 할 수가 없습니다. 저라도 포기했을 거예요, 아마. 저도 의지가 좀 약한 사람이라서. 반복의 힘이라고 하죠. 작은 성공이 모여서 나를 신뢰하게 되고 나를 신뢰하면 더 다른 것들도 도전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변화는 생각보다 금방 일어납니다. 제가 지난주에 감기에 좀 걸렸었어요. 갑자기 더워져가지고 에어컨을 좀 많이 쐬가지고 목도 칼칼하고 두통도 좀 심하게 오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몸이 아프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계속 이렇게 아프면 어떡하지? 안 나오면 어떡하지? 나 일정도 많은데 할 일도 많은데 안 나오면 어떡하지? 계속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 사람이 힘든 상황 속에 있으면 이게 계속될 것 같아서 좌절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감기 걸렸을 때 별일 아니지만 제가 굉장히 좌절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어때요? 계속 힘들던가요? 인생 살아보니까 감기 낫죠? 힘든 일도 지나가죠.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사람은 살면서 계속 변화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힘든 상황 속에 있으면 이게 계속되고 변화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더라고요. 우리가 인식을 못하고 계속해서 힘들 거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 착각을 조금만 반대로 해보면 어떨까요? 그 목표에 집중하지 마시고 과정에 좀 더 집중하시고 지금 내 몸의 컨디션은 어쩐지, 내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컨디션은 어떤지, 지금 피부는 어떤지, 간지러운 곳은 없는지, 피부의 보습은 어떻게 잘 돼 있는지, 이런 과정에 하나하나 집중하다 보면 그 변화들이 느껴지고 변화가 기쁨으로 바뀌게 됩니다. 단순히 체중계 숫자에 속지 마시고 이렇게 과정에 집중하신다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버티면 7일, 약 먹으면 일주일 간다는 감기도 이틀 만에 나은 저처럼요.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올리브였습니다.